휴가 갔다 왔어요. 휴가 갔다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친정엄마 계실 때 친정엄마가 여름 휴가를 항상 특별하게 보냈어요. 친정엄마가 돈이 좀 있으셔가지고 여름 휴가 때면 딸 넷을 불러다가 50만 원씩 이렇게 줘요. 딸한테. 그리고 뭐라 자기를 데리고 휴가를 가. 50만 원씩 주면서 엄마를 모시고 휴가를 가. 그러면 이제 딸들이 그 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휴가비를 우리가 썼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제 동생 중에서 학교 선생님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이 지난 뒤에 언니 나 사실은 방학하면 여행을 가고 싶어 이러는 거야. 휴가를 가고 싶어. 근데 언니가 엄마 노릇을 하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선이는 알았어.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몇 년 만에 엄마 돌아가시고는 행사를 안 하다가 내가 그러면 리조트를 내가 숙박을 내가 다 끊어놓게 내가지고 선에는 3박 4일 숙박을 끊어놓고 단톡방에다 딱 올렸더니 이제 얘네들이 일사천리로 나오지. 그래가지고 벌써 막내 여동생이 자동차 렌트하고 학교 선생하는 동생이 스케줄표 다 잡고 이래가지고 갔다 왔어. 너무 좋았어요. 자매 넷이 갔는데 엄마 모시고 갔던 그 여름 휴가 제주도가 막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간 기억이 있거든요. 엄마 모시고 기자림 숙소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친정 엄마 모시고 친정 엄마가 그때 여행 가지고 그게 비행기 타고 간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그 여행. 그러니까 왜 기자림 같은데 이렇게 쑥 걸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셨는데 그냥 그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표 중에 오름을 하루를 잡은 거야. 근데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시켰냐면 언니 딱 5분만 올라가면 돼. 5분만 올라가서 언니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할 거야. 안 걸어도 돼. 알았지? 이제 내가 많이 못 걷는다는 걸 아니까 동생들이 나한테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자마자 단백질 언니 빨리 먹어. 막 이랬더니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9시에 출발을 해서 갔어요. 오름을. 아부 오름인가? 거기를 이제 갔어요. 5분을 올라갔겠어요? 오름이 뭐냐면 제주도에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파란 지역이다 보니까 오름이 뭐냐면 올라가서 저기 뭐 분화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오름이야.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층계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이제 막내 여동생이 앞장서서 둘째 여동생이 맨 앞장서고 막내 여동생이 나를 중간에 끼우고 이제 막내 여동생이 뒤에서 내가 세 발자국 갔다가 쉬면 같이 쉬고 나를 밀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 그랬더니 난 이제 못 간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앉았어. 난 이제 못 간다. 니네끼리 돌고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 그냥 우리 내려갈 거야. 언니 따라서. 그러니까 가면 된대. 문학으로 한 바퀴 더 도는 거야. 근데 그렇게 걸으니까 걷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술하고 약 때문에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생들이 운동을 시키려고 그래서 하여간 오름까지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언니 이거 올려야 돼 인스타에. 언니 같은 환자가 오름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막 이러면서 하여간 그랬습니다. 네, 잘 갔다 왔고요. 목요일날 강의를 해야 돼서 어제 저녁 일기로 왔습니다. 아, 그런 꿈을 이 사업하면서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마한테 제가 용돈도 뭐 한 천만, 100만 원도 드려보고 막 이랬거든요, 예전에. 어, 근데 동생들한테도 이제 그런 언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경비는 내가 다 낼게 그랬더니 여동생들이 왜 좀 좋은 데 가서 뭐 먹는 거는 둘째 여동생이 한 번 내고 셋째 여동생이 한 번 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생각 외로 제가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네 자매가 원래 이제 오형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떼어놓고 갔어요. 여동생이 싫대. 그래가지고 걔는 아예 비행기표를 끊는데 걔는 걔건 안 끊었더라고. 아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20 횟수로 25년 됐어요. 제가 아메리를 하면서 항상 좋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좋았던 날도 있지만, 울었던 날도 많죠. 근데 재밌었어요, 하여간 아메리가 저는.
저는 내가 이 사업 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 제 인생에서는 정말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신랑도 아니었고요. 아이들을 낳는데 정말 잘 키우고 싶어. 근데 신랑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게 녹록지 않았어요. 애들 과외시키는 돈도 녹록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돈을 벌었던 것 같아. 저희 신랑은 이제 공직에 한 35년 있다가 지금은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연금을 타고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저희 신랑은 지금은요 그래서 밥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다 주부 역할을 해요. 주부 습진이 걸려가지고서는 뭐 근데 저희 신랑 특징이 뭐냐면 세탁기를 이렇게 모아서 빨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성격이 뭐냐면 하루에 세탁기를 막 3번도 돌리고 4번도 돌리고 막 이래요. 내 동생들이 잔소리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아침에 벌써 저기 밭에 갔다 오면 바로 빨아요. 옷이 딱 2벌인데도 빨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느 날, 왜 인생에서는 항상 이게, 왜, 굴곡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신랑이 공무원이었는데, 건축직 공무원이었어요. 건축직 공무원이었는데, 건축직 공무원이 예전에 정말 좋았거든요. 막 허가 서류, 막 준공 서류가 막 책상에 이렇게 쌓일 정도였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 막 명절날 같은데, 뭐, 사봤자, 그러면 거의 뭐 엄청 많이 들어왔고요. 그냥 제가 가게에서 하여간 연말에 같은데 고기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소고기로, 그것도 좋은 고기로만. 제가 이제 공직자 와이프로 살면서 그런 거는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리고 저는 공무원 와이프인데도요 신랑 수입을 그렇게 만족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을 벌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 사문서 위조라고 준공검사를 했는데 창고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도장을 잘못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무슨 예전에는 뭐 워낙 중고 허가 이런 게 많으니까 워낙 건물을 많이 지니까 현장도 안 가보고 도장 찍어요. 아세요? 몰랐죠. 몰라가지고서 이제 찍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도소를 4개월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재판을 했죠.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겼어요. 근데 다시 복직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31살이었어요. 아이 어렸을 때. 복직하고 그래서 밀린 봉급을 3년치를 한 방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제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돈을 버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옷을 사러 가던 아동복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돈이 잘 벌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아동복 가게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유상가 2층에다가 권리금을 주고 그때 보증금 1,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가게를 얻어요. 권리금을 주고. 권리금을 정확하게 그때는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유상가 2층이라는 곳에서 정말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이게 91년 5월 달이었거든요. 장사가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그때 이제 뭐 카드도 없고 막 다 현찰 장사할 때니까 하루에 막 300만 원씩 팔요. 매출. 이해가 가세요? 물건을 떼오면 일주일 만에 막 동이 나.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예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카드도 없고 다 현찰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동복 가게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죠. 우리 신랑 봉급이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받는데 내가 가서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에요. 신랑 봉급이 눈에 저는 신랑 봉급을 그때서부터 한 번도 찾아쓴 적이 없어요. 그냥 신랑 봉급 타면 다 저축했으니까 100%. 그리고 이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이걸 만 10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IMF가 온 거 아시죠? 97년도, 98년도에 그때 이제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출이 줄기 시작하더라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알겠는 거야 내가. 내가 왜 매출이 줄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마트가 생겼네. 어머 우리 동네에 홈플러스가 생겼네. 어머 우리 동네에 롯데마트가 생겼네. 이걸 내가 눈으로 목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아동복은 예전에 자유상가에서만 팔았으면 이마트에서도 팔고 홈플러스에도 팔고 시장 상황이 보니까 그런 거야.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제가 97년도, 98년도였어요. 자영업을 한 지 한 7, 8년쯤 돼서부터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쯤에 이제 제가 주식도 했고요. 주식도 알아봤고 그때 경매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경매로 가게 3칸을 샀고 주식을 해서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에 주식 시장에 가면요. 젊은 여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가면 늙은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서는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현대증권에 이렇게 가면 아침에 이제 차를 마시러 가요. 아침에 가게 나가기 전에 현대증권을 들려서 가게 나갔거든요. 현대증권에 가면 나보고 젊은 세대이라래. 젊은 세대에 와서 커피를 사줬다니까. 그 증권회사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여자들이 거의 드물었어요. 그때 증권회사에. 그래서 그때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주식을 했다니까요. 98년도에.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현대증권에 가서 내가 주식 증권 계좌를 개설을 했으니까 그 증권 계좌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변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의식기술사회로 지금 현재 변했어. 우리가 세대를 인대를 앞으로 구분할 때 코로나 전, 후로 바뀔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세상을 바뀌어놨어. 한번 보세요. 상가들이 지금 빈 가게가 얼마나 많나. 하루에도 폐업자 수가요. 얼마어마하대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수가요. 이제는 할 게 없어요. 온라인으로 안 넘어간 게 혹시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어머, 왜 우리 가게가 왜 안 되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 근데 누가 뭐 몰라요? 그거 정작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SNS로 안 파는 게 있는 줄 아세요? SNS로 다 팔아요. 벽돌도 파는 거 아시죠? 벽돌 장사가 생각할 거야. 아마. 우리 집 벽돌이 왜 안 나가지? 요즘엔 SNS로 다 주문이 된다. 그리고 가격 경쟁도 다 돼요. 아시죠? 네. 세상이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8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사서 봤다니까요. 거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었는데 그때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저 책을 봐서 거기에서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책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엘빈 토플러가 나중에 쓴 책이 두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보다 이 책이 조금 쉬워요. 근데 거기에도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나와요. 프로슈머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비자예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같이 한다. 그 누군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프로슈머라고. 내가 아메이를 하면서 프로슈머가 무슨 단어, 뭘 얘기하는지 내가 알아들은 거라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가 그걸 진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메이도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다단계, 피라미드, 외제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오면 틀려요. 생각이 바뀌어서 나간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면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주부들이 책도 한 권도 안 보고 아메이가 이상하다.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저는 2001년도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준 엄마한테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수도권 세미나를 제가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이가 인생의 기회였어요.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세미나 와서 들으면서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이걸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한테 와서 세미나 가자고 얘기할 때 내가 가게를 닫고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엄마 따라서 수도권 세미나 쫓아갔어요. 처음에 세미나가 저는 수도권, 먼저 이런 교육장이 없었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저한테 마지막 기회였고요. 아메이는 이제 70년이 돼가요. 기업의 가치들이 보통 수명이 한 15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는 회사를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앞으로 아마 이런 격차가 점점 멀어질 거예요. 요즘에 왜 새로운 신생 다단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역사 알아보지 않으시면요, 그 회사 망할 확률은 15년 안에 망할 확률은 거의 99.9%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메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책을 보셔야 해요. 무슨 책을 보셔야 되냐면
창립사가 쓴 책이야.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책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뭐 책은 뭐 다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이 회사를 알아보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창립자 책을 꼭 보셔야 돼.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거는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더불어 산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보통 보면. 네, 저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저 책을 보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사위한테 첫 번째 우리 딸이 처음에 그 엄마 아는 오빠가 있는데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책이 뭐였냐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었어요. 책을 선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걸 일주일 안에 읽고 나한테 정리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3일 만인가 해가 정리해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책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세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환경 우선주의. 환경에 저촉이 되면 물건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위에서. 그래서 제가 이 환경에 꽂혀가지고 초창기에 아메이를 할 때 아메이에서 나오는 퐁퐁 있죠. 왜? 식기세정제를 우리 아파트 동네를 다 돌렸어요. 희석을 했거든요. 딱 돌렸어요. 1동서부터 101동서부터 109동까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 1, 2, 3, 4, 5, 6 라인까지 이렇게 세 개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21층까지니까 양쪽에 42개 그걸 희석을 해서 가려면요. 큰 막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타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끝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꼭대기층서부터 이렇게 주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109동까지 싹 내렸어.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아파트 살았거든요. 요즘 보내는 무실동에 아파트에 손자가 확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메모를 뭐라냐면 제가 105동 205 사는데 수요일 날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돼요. 이렇게. 제품 필요하시면 저한테 놀러 오시라요. 저희 집은 수요일 날 하여간 그때 계속 현관문을 제가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면 현관문을 아예 열어놓고 살았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수요일 날 아침 7시 반서부터 신랑이 출근을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두 번째가 품질이었어요. 그리고 아메는요 결정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해요. 뭔 소린지 아세요? 씨앗이 딱딱하지거든.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 정수기도 딱딱하지 않아. 또 공기청정기도 딱딱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가격 가지고 논을 안 해. 이 회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베이 정수기도 뭐 싼 거 비싼 거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뭐 형편이 좀 나쁜 사람은 싼 정수기 쓰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창립자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기준하에 좋은 물 먹어야 된다. 건강한 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기업이 못 만들어서 그렇게 팔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창립자 책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걸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메이 사업은 모르겠는데 제품 좋았어. 예. 그래서요. 제품 좋지 않으면요. 오래 살아남기 힘들어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비자 우선주의는 뭐냐면 물건을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줘. 제가 아동복 가게를 했잖아요. 바꿔주는 거에 진짜 미쳐요. 반품이 안 되거든. 반품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반품을 해러 가져가잖아요. 100만 원어치 반품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3배의 물건을 해와야 돼요. 300만 원어치. 내가 200만 원어치 반품을 하면 600만 원어치 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리게 돼 있어요. 반품을 1대1로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특히나 또 물건을 써보고 현찰로 내주는 회사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쓰든 티약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사장님. 내가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그냥 뭐 한 3개월 동안 내가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가지고 3개월 동안 뭐 뜯어먹어 먹어보고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했어요, 진짜 처음에. 정말 저는 아메이를 어머 물건을 쓰던 물건까지 바꿔 좀 이상했다니까요. 더블엑스를 반품해 본 사람이에요. 더블엑스를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옆집 언니가 자기네 고등학교 3학년 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블엑스 먹어보니까 피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언니 이랬더니 그 언니가 이제 그 언니가 그럼 우리 딸 거 하나 사줘 이래서 사줬어요. 내가. 근데 그때 그 언니가 회원가입을 안 했을 테니까. 근데 그 언니가 한 이틀 먹고선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자기 딸이 거기서 풀 냄새가 난다고 못 먹겠다는 거야. 언니 가져와봐. 내가 반품시킬 생각이 드는 거야. 해보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반을 덜어놓고 이틀밖에 안 먹은 걸 내가 집에다 나는 어차피 먹으니까 반을 덜어놓고 가서 반품했다니까요. 그때 현찰도 현금으로 사가지고 그 다음 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회사는 100% 믿어도 되겠군. 그래서 저는 회사에 대한 믿음은요. 처음서부터 아예 가져갔어요. 물건을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줘?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이 직거래 유통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기회로 이 회사가요. 직거래 유통을 안 하고 대리점 영업을 했다면요. 여기 계신 누구한테도 기회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본사에다 전화해 본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원주에다가 총판을 차리고 싶다. 아멘. 왜? 물건을 쓰던 거 바꿔준다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 아동복 가게를 하면서 내가 뭔가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빵집을 하려고 알아봤었어요. 신라면과 파리바게트, 스토리주를 세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파리바게트였는데 1억을 보증금을 내면요. 내가 담보 물건을 또 1억을 내야 돼. 담보 물건이 또 있어야 돼. 그리고 시설비 딸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빵집이 될 것 같다가 빵집을 그때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나는 그나마 아동복 가게를 해서 단위가 컸어. 근데 빵집은 막 몇백 원짜리서부터 그때 몇천 원짜리였거든요. 그걸 도대체 얼마에 팔면 이게 인건비가 이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아무리 계산해. 그래도 아동복은 팔면 10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빵을 10만 원, 20만 원을 팔려면 도대체 얼마큼 팔아야 돼? 이 계산이 나오니까 이건 타산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물건을 쓰던 것까지 바꿔줘? 그러면 괜찮네. 그래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멘 그런 거. 지금 뉴트리라이트, 뭐 홈케어, 퍼스널 케어, 뭐 이스프링 정수기 종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 아닌 거는 거의 안 샀습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딸이 사과 사달라 그랬는데도 안 사주란 말. 아세로라씨 씹어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래? 과일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저희 딸이. 아들은 안 좋아하는데 딸이 워낙 좋아해요. 걔는 수박 키라고요. 사과 이런 거 하여간 과일이 있으면 엄청 먹는 애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우리 시어머니 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김치 냉장고에다가 수박을 통째로 썰어놓고 드시더라니까. 저는 아예 안 먹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트리라이트 있고요, 아티스트 화장품 있고요, 홈케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일상을 만드는 초일류 제조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마트를 그냥 100% 갖고 싶은 게 그게 사실은 아메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마트를 바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왜 계산해봐도 이게 이 남는 장사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제 유통이 변해간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알아들었다고. 유통이 변하는 걸 알아들은 거.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게 싸다는 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알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물건을 사와가지고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3개월 내내 그냥 환불하세요. 근데 만족스러워. 그럼 소비자를 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소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내가 치약 쓰고 비누 쓰고 이런 거를 돈으로 만들고 싶더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일이 뭐였냐면 아동복 가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동복 가게를 그만두고 내가 이제 아동복 가게 하던 엄마들한테 내가 지수 엄마 내가 아메이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너무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나 언니 나 아메이 치약 쓰고 있어 이러는 거야. 어서 써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뭐 사촌 언니가 누구한테 치약을 받았는데 언니가 아메이 하면 내가 바꿔 써줄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엄마가 청구 아파트 살았는데 이래 자기가 청구 아파트에 자기네 동네 엄마들 불러다가 모아놓을 테니까
언니가 와가지고서는 아메이 녹차, 아메이 커피 뭐 이런 거 와서 얘기를 하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청과 아파트 갔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샘플링을 만들어가지고 거야. 비누도 샘플링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눠주고 카talog 갖다 주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가서 얘기해 보면 아메이 제품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그때는 이제 GH 로션이 이렇게 빨간 뚜껑이었어요. GH 로션이. 그래서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뭐라냐면 빨간 뚜껑 로션이라 했어요. 4,840원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사업할 때.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잘 팔렸어요. 이 GH 로션. 아토피 있는 엄마들이 뭐 거의 뭐 맹신을 했으니까 그 로션을. 그래서 하다가 돈을 좀 잘 벌고 싶어 그러면 공부하셔서 자라가요. 근데 보험회사도 가서 보험을 팔아먹으려면 가서 매일 출근해야 되잖아. 우리는 목요일날 한 번 이거 좀 어렵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저도 간단했다니까요. 이것도 뭐 써봤는데 내가 좋아?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봐야지. 그래서 제가 루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무조건 100부의 카talog을 돌리자. 어려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월초만 되면 무조건 100부의 카talog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한 달 소비 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무 좋은 게 소비자 만족도 중대도라니까요. 저는 반품도 잘 안 하지만 정말 이게 사업자들한테는요, 정말 큰 힘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물도 바꿔 써보고 세제도 바꿔 써보고 빨래도 그냥 아메이 걸로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메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가루세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샀던 게 SFR 가루세제 아시죠? 가루세제. 그게 제가 사업할 때 33,000원이었어요. 아세요? 지금 얼마죠? 4만. 얼마 많이 안 오른 거. 25년 전에 SFR 가루세제를 이렇게 네모났잖아요. 이게 SFR 가루세제. 근데 내가 그때 뭐를 썼었냐면 아니야 비트인가? 슈퍼타일 슈퍼타일 슈퍼타일이었어요. 슈퍼타일을 이게 그때 1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3,000원이야. 가격 차이가 2만 원 차이 나죠. 사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비싸다라고 샀어요. 사면서도 이거. 근데 내가 SA8 가루제를 깎았더니 이거 딱 밀렸어요. 네. 근데 이 슈퍼타일 쓰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슈퍼타일 썼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마트를 가면 슈퍼타일을 내가 사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을 해요. 근데 SFR 이제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사놓고 첫 딸이 돼도 안 떨어져, 둘째 딸이 안 돼도 안 떨어져, 셋째 딸이 돼도 안 떨어져. 근데 이거 써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SFR 가로사지에 있는 유광하는 왜 저거 있죠 왜? 이걸 내버렸어요. 그리고 슈퍼타이에 들어있던 숟가락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걸로 갖다 갑질해가지고 못 쓰겠는 거야. 그런데도 이거 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이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꿨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내가 엄청 한다녔어요. 초창기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아메이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섬유유연제들이에요. 비싸지 않아요. 예. 그것도 고농축이라서 쉽게 쓰시면요.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1년에 딱 2번 사요. 섬유유연제를. 근데 제 소비자 중에서 할머니 소비자들은요. 나한테 섬유유연제를 사가시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매직으로 써놓는데 매돌 매직날 샀다. 그리고 오시면 내가 그거를 주고 못 차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섬유유연제를 딱 1년에 2통을 써. 근데 예전 같으면 피존 같은 거 가지고 막 엄마들이 막 박스로 사잖아. 막. 정확하게요.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 쓰잖아요. 생활비가 3분의 1은 전략이에요. 1년을 가계부를 써보시면 알아. 근데 우리 또 뭐 해요? 써서 캐시백을 받잖아. 그거 계산 안 했을 때 얘기를 하니까 비싸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바꿔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 썼을 때 3%?
6,000원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얼마에 받았냐면 8,040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 보고 비전 본 사람이. 한국 아메이에도 8,040원이 찍혀가지고 우리 스폰서님한테 전화했어요. 나한테 회원가입해준 그 스폰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면마, 내 통장에 한국 아메이에서 돈이 들어왔어. 이거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오늘 가게에 찾아가지고 갈 테니까 그 돈을 받으러 와. 이렇게 전화했어. 그 엄마가 왔죠. 축가에 갔죠. 저한테 이 8,040원을 가지고 얘 언니가 지난달에 38만 원어치 물건 구매를 했잖아.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38만 원어치 사줬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캐시백이래. 그래? 그러면 내가 400만 원 정도 물건을 팔면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져?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400만 원 팔았다니까요. 그건 아메이를 그러니까 세미나 가기 전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자영업을 했잖아요. 프로테지가 이렇게 좋은 게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제 여동생이었어요. 제 여동생이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여동생 둘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학교를 했으니까. 내가 만정초등학교에 있었어. 만정초등학교로 쫓아갔어요. 거기 가면 왜 그 양호실 같은데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모여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한 7명이 모였어. 동생 얘기했더니 거기 한 7명 모였어. 우리 여동생 집에는 회원가입도 안 해주고 물건도 안 쓰더라고.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같이 있던 같이 부른 선생님이 더블레스를 먹고 있는 거야. 그 7명 불렀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더블레스 먹고 있으면서 이분이 거품으로 얘기에 강는 사람이었는데 아메이 제품 좋다고 내 동생보다도 내 동생 우리 얘인데 한 선생님이 아메이 제품 좋다고 치약도 좋고 여기 칫솔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애라는 사람 한 명 시키고요. 여기서 한 20만 원 쓰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일하는 아파트 앞집 엄마. 예전에 자기네 오빠가 아메이를 해가지고서는 이사를 했는데 아메이 정수기 쓰고 있는 거야. 자기네 오빠가 지금은 안 한대. 아메이 제품 좋은 걸 알아. 이 엄마. 그래서 이제 그 엄마 회원가입 시켜서 20만 원. 주변에요. 내가 안 만나서 그렇지 가서 카드라고 들고 가서 얘기하면요. 쓰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번 달에 물건이 떨어져서 이건 생필품이니까 떨어져서 20만 원 썼어요. 나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사람을 우리가 스폰서라래. 그냥 피라미드야. 딱 보면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근데 스폰서도 20만 원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폰서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왜 자꾸 가자래? 왜 세미나 가자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너 따라가면 너한테 득이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니, 스폰서가 좀 득이 되면 안 돼? 참, 우리나라 사람 심리가 이상해. 근데 아메이요? 심고 고쳐먹지 않으면 절대 진행이 안 돼. 아세요? 그래서 스폰서도 20만 원 쓰고 나도 이번 달에 물건 떨어서 20만 원, A도 20만 원, B도 20만 원. 스폰서로 인해서 총 일어난 매출이 있어요. 80은 저 보너스 비율표에 보면 6%라고 아예 정해져 있어요. 6%. 4만 8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스폰서 사장 통장으로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는 60이라는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60은 저기에 보너스 비율표에 보면 6%에 해당이 돼. 3만 6천 원.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딱 빼주시잖아요. 그러면 스폰서 사장님 통장에 딱 12,000원만 들어. 내 통장에는 3만 6천 원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A한테 20에 대한 3%. 내가 지난달에 3% 혼자 했듯이 A도 혼자 했어요. 그래서 6천 원. B도 20에 대한 3% 6천 원. 그래서 두 명한테 12,000원이 들어가요. 3만 6천에서 12,000원을 딱 빼면 내 통장에 2만 4천 원이 들어오는 거야. A한테 6천 원, B한테 6천 원. 네 명의 몫을 더하면 4만 8천 원이라는 현금 캐시백이 스폰서 사장 통장에 12,000원. 먼저 시작했지만 회원가입도 먼저 했지만 12,000원. 나한테 2만 4천 원, A한테 6천 원, B한테 6천 원. 저는 이 마케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요?
시작순이 아닌 노력순이었고요. 누가 먼저 했다 해서 수입이 많지 않다는 걸 좀 알아들은 거예요. 가슴속으로 좀 알아들었어요. 머리로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스폰서, 내가 1,000만 원 해서 우리 스폰서님은 퍼스널로 400을 해서 SP를 같이 갔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내가 어떤 의심을 하냐면 우리 스폰서가 위에 있어서 혹시 내 보너스를 가져가지 않는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스폰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어볼게요. 내가 그냥 회원가입해서 20만 원 썼어요. A한테 회원가입 시켰고 B한테 회원가입 시켰어. 60. 60은 6%, 36,000원. 36,000원에서 A의 목 6,000원, B의 목 6,000원. 빼고 난 나머지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의 목 24,000원은 똑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A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지어보는 거예요. 이건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요. 신기하게 복제 사업이에요. 내가 늦게 가잖아요. 내 파트너도 나와서 100% 힘쓰고. 그래서 시작순이 아닌 노력순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수도권 세미나 갔다 내려오면서 그 다음날 바로 카다로그 100%를 산 거예요. 내가 할 거를 적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게를 바로 내놨죠. 가게를 바로 내놓고 권리금 2,500 받고 빈 가게를 그 엄마가 물건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가게를 보증금 주고 이래가지고선 가게 정리를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리하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물건이 쌓여 있으면요. 장사를 하면 재고가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계약한 엄마가 와서 일주일 지나니까 언니 가게 빨리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빨리 정리하래. 그래가지고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내주려다가 2주 만에가 내가 내줬어요. 가게를. 그래놓고 아내에도 전업을 한 거. 그때서부터 바로 전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면 A, B, C, D 이게 아메이의 기본 마케팅이에요. A라는 그룹에서 20명의 소비자를 만드셔야 돼요. 20만 원을 쓰게 하시면 400이라는 매출이 일어나고요. 20만 원 쓰는 소비자 한 15명을 묶으면 300. 20만 원 쓰는 소비자 10명을 묶으면 200. 20만 원 쓰는 소비자 5명을 묶으면 100. 이 그림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이게 400, 300, 200, 100이. 그리고 요즘에는요 훨씬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하면 아메이 제품 좋은 건 다 알아서 얘기한다니까요. 나도 뭔가를 쓰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집에 한번 들려보세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는 물건 아직도 사는 게 있어서 이 정도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생필품이라 거의 안 쓸, 저는 한 달이라도 뻥 뚫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25년 동안. 뭐 치약을 써도 뭐 비누를 써도 휴지를 써도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A, B, C, D 다 나눠주고 A, B, C, D 나눠주고 내가 얼마나 갔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나는 400, 300, 200, 100을 더하면 1000이라는 매출이 일어나요. 1000. 1000은 21%에 해당이 되고요. 210만 원. 210만 원. A그룹에 400에 대한 15%가 A그룹으로 들어가요. 그럼 60만 원. 12%가 들어가고요. 36만 원. 9%가 들어가고 18만 원. 6%가 들어가고 6만 원. 그러면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을 더하면 12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10에서 120만 원을 딱 빼면 9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BV를 따지면 요즘에 한 300 정도 들어와요. 요 정도 그림은 가장 안정적이에요.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20명, 15명, 10명, 5명. 근데 이 정도 만드시려면 한 100명 정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맨 처음에 난 100명을 몇 달 안에 만날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들어와요. 그 다음 달에 증가를 해요. 연금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근데 이 사업은요, 상속을 시켜요.
저는 상속자를 정해놨어요. 매달 증가되고 연금처럼 상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메이가 정말 매력적인 게 제가 사실은 지금 사업을 안 해도요. 저는 돈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전부 다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필품. 사장님은 휴지 안 쓸 수 있지만 분당에 있는 우리 소비자는 휴지 사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지 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 짜서 양치질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요. 저녁에 바지 샴푸로 목욕하고요. 샴푸 쓰고요. 해요. 빨래하고요. 생필품 재구매.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 처음엔 감이 안 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회원 증가가. 제가 한 달에 회원이 500명 씁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신상품 증가요. 아메이에서 내가 고민 안 해도 신상품은 나와. 우리 9월 달에 나오는 신상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당에서 교육 받을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지 떴어요. 수요일 날 본사 교육 한다고. 수요일 날 우리 왜 수요일 날 분당 오전 미팅 있죠? 거기에서 신상품 다이어트 식품으로 짱이래요. 그까지 나오는. 그다음에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누구나 이거 잘 이해 못해요. 아메이 뭐 나가 보세요. 아직도 다단계고 필요하면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제가 코로나 때 사실은 이 사무실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 아무도 안 오니까. 뭐 코로나 뭐 비상이 나라가 뭐 비상이 걸렸는데 누가 여기로 와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 혼자 왔다 갔다 심심하니까 이거 벽 고배 새로 하고 이거 바닥 새로 깔고 뭐 미치겠어요. 그냥 코로나 때 와가지고 전에는 이것도 시커먼 색이었거든요. 이거 혼자 페인트 칠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못 칠해서 그렇지. 세 번을 더 칠했는데도 저거밖에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김종률 쌤이 어느 날 잡아서 페인트 새로 한대.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 김도우 리더님이 안 된대.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알았어요 사장님 알아서 버텨볼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지났어. 우리 코로나 전에 여기 50명씩 모였었어요. 막 그때는 영월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막 속초서도 오고 그랬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코로나 전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의자를요, 저 뒤에 있는 의자가 여기 70개 있었던 걸 내가 코로나 때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다 갖다 버리고 전에는 이제 뭐 이러니 아예 뭐 이거 코로나가 1년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거 몇 년 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전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무실 그래서 없애지 말라는 거야 김도 사장님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시스템. 그게 시스템. 예전에는요 주 2회 미팅을 했어요 이거를 주 2회. 우리도 한 번은 제품 교육 한 번은 사업 설명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은 주 1회 미팅이잖아. 그리고 월 1회 세미나. 이거는 아직도 지키고 지고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 끊겼었어요. 안 했어요. 모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 2회 우리가 통선이라는 걸 해요. 이제 9월 달에 또 할 거예요. 9월 달에. 3월 달에 한 번 하고요. 봄에 한 번 하고 전체적인 거는 이제 봄에 한 번 해요. 그건 한국 아메에서 아예 주도해야 하고요. 이 풍속 9월 달에 하는 거는 그룹별로 쪼개지거든요. 이번에는 FA 그룹에서 모여서 한대요. 모여서 한대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9월 달에 날짜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보셔야 돼요. 풍선에 와보셔야 되고 인천에서 그 어디더라? 장소? 예.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진 찍어도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가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것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좋아지기 때문에요. SNS로 이제는 살아남을 기업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줄 아세요? 여기 보험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파트너스라고 아세요? 메리츠 파트너스, 삼성화재 파트너스 이런 거 아세요?
이거 갔다 왔어요. 뭐 궁금한 가봐야 되면서.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찍었는지 아세요? 못 찍어요. 제 찍는 거 잘해요. 정답은 보통 아닌 것은 찾을 때는 긴 게 돼요. 우리 학교 살 때 안 해봤어요? 이런 거? 시험 볼 때 이렇게 불려보지 않았어요? 나 해봤어요.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 내 보험을 내가 드는 시대가 왔다고요.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내 보험을 내가 들어요.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내가 이곳에 안주해 있으면, 내가 사는 곳에 안주해 있으면요. 앞으로 점점 힘들어져. 그래서 왜 먹거리가 없지가 아니에요. 이동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돈 버는 게 경로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챌 뿐이에요. 앞으로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지금 67세거든요. 제 꿈이 뭐였냐면 내가 내 나이 60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우리 여고 동창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살고 싶다는 꿈이 있어. 유일하게 여고 동창생 중에 아직까지 일하는 데 있는 친구가 저 혼자예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다 은퇴했어. 요즘에는 고등학교 친구들 불러도 안 와요. 신랑은 보통 이제 내 또래보다 보통 뭐 3살이 많든가 4살이 많든가 그러면 다 70이 넘었어. 퇴직한 지 벌써 이제 한 10년이 지난 거야, 신랑. 그리고 저희 때는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저희 때는 저희 세대가 주부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저희 때는 뭐냐면 신랑이 벌어다가 이렇게 살림 잘하는 게 저희 때는 꿈이었던 세대. 요즘하고 세상이 틀린 시대.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돈벌이가 안 돼요, 이제.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벌이가 돼? 와서 밥을 한 끼 못 사는 거. 커피도 한 잔 못 사요, 아세요? 그런 시대가. 아메이를 그냥 듣는 거로, 듣는 거로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제가 연봉이 3억이 넘거든요. 순수하게 세금 다 떼고 나오는 돈이. 그렇게 67세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껏 봐도 어디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 돈 못 받아요. 그냥 치약 바꿔 쓰고 비누 바꿔 쓰고 샴푸 바꿔 써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도장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하셔야 돼요. 왜요? 저는 45세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제가 4년 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는 그때 일의 우선순위가 아메이였어요. 먹는 게 아니었어요. 굶어도 저는 아메이 소비자 있으면 갔어요. 잠자는 일이 잠도 안 잤어요 그때는. 만약에 천안의 소비자가 뭘 찾는다면 만약에 그 사람 소비자를 8시에 만난다면 집에서 원주에서 6시에 출발해요.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저의 좌우명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없어요. 공짜로 뭘 받잖아요. 애들이 꼭 누가 다쳤어. 어렸을 때. 저는 공짜로 뭐 슈퍼마켓에서 뭘 한다고 공짜로 주면 안 받아와요. 솔직히 말해서지 원장님네 카페 갔다가 뭘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받아가지고 집에로 절대 안 들어요.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한테 꼭 선물로 주고. 제 좌우명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뛰셔야 돼. 뛰어야 되고요. 이 비즈니스 통행에서 내가 정말 앞으로 이제 제 꿈이 뭐냐면 제가 여성이잖아요. 저 혼자 이 사업을 했어요. 내가 월 1,000을 벌어보니까 가능하다. 제가 학벌도 좋지 않아요. 저 상권 출신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그나마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 그리고 나와서 월 1,000 버는 여자를 내가 내 죽는 날까지 1,000명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내 마지막 꿈입니다. 그러면 자립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남편 눈치 안 봐도 돼. 저는 신랑한테 생활비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가능하거든요 이 사업이. 네.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회계연도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카드라고 100%를 한번 돌리셔서 내 소비자를 만들어 놓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네, 강해주신 김찬희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 줌에서 9시부터 그 더마 아키텍트 강의 김영미 리더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 링크는 스pen서님한테 받으셔서 뭐 각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공지를 하나 해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잘 보내세요.